MZ세대, MZ는 MZ 취향 지겹지 않아요? 이제 X세대나 MZ세대 이런 세대 개념은 의미가 옅어졌습니다. 왜냐고요? 세대가 안 나뉘기 시작했거든요. 기술과 트렌드의 변화가 너무 빨라서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아닌 같은 사고방식으로 뭉칩니다. 오늘은 WGSN이 말하는 세대가 쪼개진 시대에 브랜드가 살아남는 4가지 전략과 함께 조금 생소한 단어인 코어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엔 세대 구분이 비교적 깔끔했죠. X세대, 밀레니얼, Z세대 마치 교과서처럼. 근데 지금은 이런 세대 구분이 의미가 없습니다. 트렌드가 분기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로 바뀌고 미디어는 한번 뜨면 전 세계로 복제되고 사람들은 내가 몇 살인지보다 내가 뭘 보고 뭘 믿고 뭘 싫어하는지로 정체성이 잡힙니다. 사장님들 이제는 코어트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할 때입니다. 코어트란 크게 한 세대로 묶기엔 너무 다르고 그렇다고 개인 취향이라기엔 같은 정체성을 가진 집단이 많은 작지만 강한 결합 집단을 말합니다. 이제 스마트한 브랜드 전략은 나이나 성별 같은 인구 통계 관측이 아닌 니즈와 사고방식이 같은 코어트 집단을 관측하는 데에서 출발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전략, 세대를 다각도적인 시각에서 이해해라. 요즘 시장을 움직이는 코어트는 집단이 어떠한 니즈와 행동을 하는지로 정의가 됩니다. 따라서 A 코어트, B 코어트 이런 정해진 명칭은 없습니다. 화면을 통해 몇 가지 코어트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브랜드는 전략안을 짤 때에 사고방식을 20대 여성 대상 전략을 수립한다가 아닌 여성 중에서도 동물을 키우는데 인증욕구가 강하면서 실용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집단에 대한 전략을 수립한다. 이렇게 바꾸어야 합니다. 말이 길어졌죠? 그게 정상입니다. 경쟁은 과열됐고 사람들의 니즈 또한 복잡해졌으니까요. 두 번째 전략, 요즘 아이들은 이전보다 훨씬 빨리 성장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요즘 애들은 어리다? 그거 착각입니다.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과 확산은 아이들의 성장을 혁신적으로 가속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10대의 70%가 음악 레슨을 가르치거나 이베이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등 상업적 활동을 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전엔 대학생이 하던 일을 지금은 10대가 합니다. 기존 세대의 사고방식으로 아이들을 대하시면 안 됩니다. 애들한테 너무 이긴 거 아니야?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장님, 우리가 아이라고 부르는 이들은 정보를 이미 다 보고 있고 심지어 몇몇은 유행을 주도합니다. 이전과 같은 사고방식이라면 브랜드는 뒤늦게 아이들을 따라가는 역할을 맡게 될 겁니다. 아이를 대하는 사고방식의 교체는 도브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도브가 20개국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10세에서 17세 사이의 50%가 나이가 들수록 외모 걱정이 더 커질 것이라 답변했고 이들 중 33%는 성형수술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성형수술이라니 요즘 애들 참 빠르죠? 이 연구를 바탕으로 도브는 틱톡을 활용해 심리학 전문가를 모집하고 부모가 아이들과 미용 불만을 논의할 수 있도록 돕는 무료 리소스 제네이 노화 방지 토크를 만들었습니다. 도브의 전략에서 본받아야 할 포인트는 이거예요. 아이들에게 상품만 던진 게 아니라 아이들을 대화의 대상으로 보고 설계했다는 것. 바로 이 사고방식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전략. 이제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마인드임을 잊지 마라. 인터넷만 둘러보아도 이는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20대는 이미 삶에 지쳐 비관적인 삶을 살고 어떤 70대는 누구보다 트렌디하게 긍정적인 삶을 삽니다. 지금이야말로 젊음의 정의를 다시 정해야 할 때입니다. 예시로 틱톡 리타이어먼트 하우스 채널은 7, 80세 나이대가 운영하는 틱톡 채널로 자기들의 일상을 유쾌하게 공유하면서 우아하고 행복하게 사는 삶을 보여줍니다. 브랜드가 나이를 기준으로 이건 젊은 제품, 이건 노인 제품으로 분류하는 이 프레임 자체가 점점 위험해집니다. 앞으로 브랜드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젊어 보이는 것인가? 즐겁게 나이 드는 것인가? 이 제품이 주는 가치는 기능인가? 정체성인가? 이 캠페인이 설득하는 건 연령인가? 태도인가? 젊음을 사고방식으로 정의하는 순간 타깃은 좁아지는 게 아니라 정확해집니다. 네 번째 전략. 인구 통계가 아닌 니즈를 보고 전략을 설계해라.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같은 나이여도 삶의 조건이 너무 다릅니다. 경제, 문화, 가족 형태, 취미, 커뮤니티까지 같은 조건을 찾는 것이 오히려 어렵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30대에게 뭘 팔까가 아니라 이런 니즈를 가진 사람을 내가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로 가야 합니다. 예로 월마트는 반려동물 중심 소비 집단의 니즈를 겨냥해 수의사 진료, 미용, 애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려동물 서비스 센터를 선보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제품을 하나 더 파는 게 아니라
고객의 생활 단위를 붙잡는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반려동물 서비스 센터를 이용하는 펫 코호트들은 월마트에게 꾸준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미래는 더 쪼개집니다.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가 세대의 개념을 다시 쓰고 있어요. 사장님이 준비해야 할 건 4가지예요. 첫 번째, 세대를 더 세분화해서 코호트 개념을 이해할 것. 두 번째, 아이들의 빠른 성장과 성숙을 전제로 메시지를 설계하되 아이에게 끼칠 영향을 고려하여 보호장치까지 설계할 것. 세 번째, 젊음을 나이가 아니라 사고방식으로 정의할 것. 네 번째, 니즈 중심으로 제품, 서비스 경험을 재설계할 것. 세대는 흐려지지만 니즈는 더 선명해집니다. 이걸 먼저 잡는 브랜드가 이깁니다. 세대라는 개념은 이미 무너졌고 사람들은 나이가 아닌 사고방식과 니즈로 뭉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대를 보고 있나요? 니즈를 보고 있나요? 여러분은 어떤 코호트인가요? 댓글로 적어주세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서울, 제주, 부산에 계신 사장님들은 가게 홍보 무료 상담 및 중국 광고 플랫폼 무료 입점 도와드립니다. 상담 원하시는 사장님은 댓글에 MD브라고 적어주세요.